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재무전자의 그 장부 마감까지 끝냈습니다. 장부 마감까지 끝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190쪽 보실 차례인데 190쪽에 준비해 놓은 문제는 이 재무전자의 그 검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검색 문제인데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비대면 시험 2022년 8월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이거죠. 단답형, 단답형 문제가 그동안에는 출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4월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4월 시험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TAT는 6월 달에 봐야죠. 여러분 이번에 접수한 건 FAT만 접수하신 거죠. 네, 6월에도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10개 중에서 한 4개만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자,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에서 1에 반영되는 11번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11번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금액을 이제 단답형으로 기입을 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재무전자로 여러분 로그인 하셨죠? 네, 재무전자로 로그인 하셨으면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보시면 여기 11번에 명세서 제출 제외대상 두 건에 135만 원이니까 135만 원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으로 기입하실 때는 여기 이제 그 시험 보는 날은 이 자리에 이 답안 작성이라는 이 메뉴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이 전표를 입력하는 것 외에 지금처럼 이렇게 단답형 답을 찍어야 된다든가 또 이론 문제처럼 1번에 몇, 2번에 몇 이렇게 OMR 답안식으로 답을 찍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단추를 눌러서 거기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가장 큰 유형자산의 계정과목 코드를 기입하시오. 계정과목 코드니까 당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비 가장 큰 유형자산의 계정과목 이거는 감가상각 여기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보면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해 놓은 거 우리 저장해 놓은 거 이거 보셔도 되겠죠? 네, 한번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가서 보겠습니다. 12월까지 전체 저장된 거 불러보시겠습니까? 예 해서 보시면은 자 12월 누적 감가상각비를 보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가 900만원 비품이 22만 5천원 개발비가 60만원 공장 건물이 445만원 기계장치가 1709만 4천원이네요. 그러면 답은 1709만 4천원이 되겠네요. 네, 당기에 계상된 감가상각비 금액이 가장 큰 유형자산의 계정과목 코드를 물어봤군요. 그러면 기계장치의 계정과목 코드를 적어야 돼요. 기계장치. 그래서 여기 기계장치 코드는 여기 안 보이니까 기계장치를 계정과목 적요 등록에 가서 자산에서
예, 비유동 자산에 여기 유형 자산을 눌러서 기계 장치를 코드를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겠네요. 206번. 206번이다. 답은 206이 되는 거죠. 계정 과목의 코드가 얼마냐 했으니까 206번. 혹시 월별 감가상각비 여기 코드 나오는 게 있네.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를 한번 12월 30일로 한번 조회해 볼까요? 여기 코드가 나와 있네. 이걸 보면은 계정 과목 코드 보려고 그 메뉴로 갈 필요가 없겠네요. 자, 오른쪽으로 쭉 가서 요 12월 상각비를 보는 거죠. 여기 기계장치 코드 여기 206번 여기 보이니까 우리가 결산기준 감가상각비 계상 이 탭에서 봤는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를 가서 보게 되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여기 나오죠. 206번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6번으로 건너가서 볼까요?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 중에 금액이 가장 큰 계정 과목 코드를 기록하시오. 영업의 비용 단기에 발생한 거 손익계산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손익계산서 영업의 비용을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12월로 검색하면 단기의 손익계산서 이쪽에 보이는데 영업의 비용으로 가보니까 밑으로 4개의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외화 환산 손실이 2천만 원으로서 가장 크네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네, 더블 클릭했더니 외화 환산 손실 코드가 여기 보이네요. 935번. 여기 외화 환산 손실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 계정별 원장 조회가 나오니까 여기에 코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넣으라고 그랬나요? 네, 코드를 기록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여기 935. 웬 코드를 이렇게 많이 물어볼까요? 네, 계정 과목을 기록하라는 게 더 쉬운데 굳이 코드를 입력하라고 그래서 그게 더 까다롭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는 뭐를 해볼까요? 8번 한번 해볼까요? 8번. 네. 12월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12월 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얼마인지.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가야 되겠죠? 네.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 12월 달로 딱 조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어디에 표시가 되느냐 하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밑에 표시가 돼요.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이거든요. 자산. 자산이긴 하지만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상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큼 운용자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금액이 이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여기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요만큼 설정을 했는데 그만큼 그대로 보험회사에 운용자산을 예금해 놓은 게 이만큼이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운용자산하고 상계해가지고 없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물어봤어요? 운용자산의 잔액이 얼마냐? 요걸 물어보는 거죠. 2780000이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입니다. 자산이면서 네, 뭐 이 정도 여러분 연습해 봤습니다. 이렇게
단답형 문제가 이제 8월 이후부터는 나온다. 출제가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재무전자의 다음 연습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해볼 텐데요. 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연습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FAT 1급에서 했던 것보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FAT 1급에서의 부속 서류라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집계표, 그 다음에 불공제 내역서. 이렇게 6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메뉴에서 보셨다시피 TAT 2급으로 로그인 했을 때 메뉴에서 보셨다시피 여기가 지금 6개가 아니라 한 2배 정도 더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수출실적 명세서라든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든가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재활용 폐자원세 공제신고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첨부서류 입력 요거 이런 것 등이 이제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내지는 않고 이 중에서 2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서 2가지 수출실적 명세서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 문제가 나올지, 아니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하고 영세율 첨부 서류 문제가 나올지 어떤 2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요 위에 있는 부속 서류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웠죠. 근데 밑에 있는 것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연습을 이 회사를 통해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쭉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라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아까 그 8번 있잖아요. 8번에서 이게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인데 자산에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산에 있던가요? 1,020만 원 있는데 그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네, 자 수정하겠습니다. 자,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위에 투자자산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네, 요걸 제가 놓쳤군요. 잘 보셨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재무상태표에 표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 어떻게 표시해야 되느냐? 첫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아래에 표시한다. 첫째,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하면 외상매출금 밑에 표시하죠. 차감 계정이니까.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그 밑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무전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더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충당 부채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퇴직급여자 빼고 충당 부채보다 더 많을 때는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예. 네, 요거에 어디선가 우리 본문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걸 깜빡하고 아까 좀 그걸 이상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충당부채하고 딱 맞았단 말이에요. 네, 그 딱 맞았다는 얘기는 오버한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더 많이 불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이 불입된 것은 자산 쪽에 표시를 하는데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서 표시한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8번 그 설명에서 밑에 부채에서 본 거 그거는 잔액이 아닙니다. 그건 잔액이 아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은 얼마냐? 이거 좀 애매하네.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인데 이 두 개를 더해야 네. 그래서 통장 잔액으로 하면 여기 2,780만 원에 투자자산에 있는 1,020만 원을 더해서 표시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일단 답지는 투자자산에 있는 잔액만 답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총계정 원장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2월 말 현재 잔액은 3,80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질문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상태표의 표시는 이 원칙대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해라. 예. 근데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보다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차감할 것이 없는데 그거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라.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8번 문제는요. 조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내야 됩니다. 예. 3,800에서 2,780을 빼고 잔액을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물어보려면은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야 다른 논란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냥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얼마냐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초과했을 때는 투자자산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합치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지 말든지 내려면은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문제가 퇴직연금 계좌가 있거든요. 퇴직연금 계좌에는 두 개 합쳐진 것이 잔액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회사가 어떤 자금으로 쓰려고 넣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그 지급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아닌 금융권에 그걸 저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이니까 충당부채에서 빼주는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부채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서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과제 앞부분에 있는 것은 평소에 많이 했던 우리 FAT 1급 시험 준비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새로운 것이 아마 아닐 것 같은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195페이지입니다.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 기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했습니다.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기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군요. 자, 세금 기산서를 발급하면서 판매하는 거니까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입력을 해 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메인 매출 전표 하셔가지고 회사가 바뀌었어요? 회사가 바뀌었군요. 재무전자는 이제 끝났네요. 네, 회사 바뀐 줄도 몰랐네요. 자, 회사를 여기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회사 코드를 바꾸겠습니다. 2100으로 바꿔서 연습하네요. 우리 재무전자는 결산까지만 연습이고 2100으로 넘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 연습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2100으로 로그인해 주십시오. 네. 자,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가 5월 10일이네요. 5월 10일이고 유형은 11번 유형이죠. 분명은 컴퓨터. 자, 이제 3일전자는 종목이 제조업의 업태가 제조업이고 종목이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수량 50개 40만. 거래처는 베스트 1. 전자세금은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0번 해주셔야죠. 분계는 다음 달 10일 날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대금을. 그러면 외상 분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부가세 수금, 대변에 제품 매출로 바뀌어져 있죠. FAT 1급으로 로그인했을 때는 대변이 상품 매출 401번이었는데 이제 TAT 2급 연습할 때는 제품 매출 404번 코드로 자동 분계가 일어납니다. 제조업이니까 맞죠? 컴퓨터가 제품인 거예요. 상품이 아니고. 자, 그런 다음에 메뉴에 또 다시 나가서 세금기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 부가가치세 2번에 네 번째로 밀려 있어요. 세금기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셔가지고 5월 10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엔터 쳐셔가지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전자발행 눌러서 확인, 그리고 밑에서 발행,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기산서 누른 다음에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눌러서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다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하면 된다. 이 연습은 우리 충분히 잘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수행과제 풀이. 네, 뭐 별다른 거 없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국세청 전송까지 설명 나와 있네요.
전송 결과 확인하는 거. 네. 자, 그래서 199페이지까지는 이제 그 풀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수행과제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인데 이번에는 월합계로 발급해라. 월합계. 월합계에서 주의할 것은 전표 입력 날짜. 전표의 입력 날짜를 말일날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빌 36524에서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외상이죠. 거래명세서에 전표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자, 복수거래로 입력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거고, 다만 지금 이 날짜는 무슨 날짜일까요? 5월 15일, 5월 20일 공급일이라고 그러죠. 예, 매출한 날짜. 이건 공급일. 공급일이 지금 15일과 20일로 두 번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월에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한 건으로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를 며칠로 입력했냐면은 5월 31일로 메인 매출 전표를 작성해야 세금계산서가 말일로 작성일자가 작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작성 날짜는 해당 공급일이 해당되는 날에 말일 날짜로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표 입력을 5월 31일로 한다. 해당 월의 말일로 전표 입력을 한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럼 해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5월 31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이것도 11번 유형이고요. 품명에서 이제 복수거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 있냐? 쭉 입력하세요. 네. 확인. 합계 금액이 3080000인데 합계 금액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는 하나기업. 전자세금은 비워둬야 되죠. 0번. 분계는 다음 달 10일. 그러면 외상이죠. 자, 외상 매출금, 부가세수금, 제품 매출. 오케이. 자, 회계 눌러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5월 31일 걸로 조회합니다. 엔터 하셔가지고 미전송여기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그리고 확인. 그리고 뭐 국세청 아까 교재 그 풀이를 보니까 국세청 전송 결과에서 매출 조회 이렇게 눌러본 거 요게 화면이 있던데요. 이거 조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다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 하시면 여기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걸로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월합계 세금계산서 가끔 나오니까요. 전표 입력하는 날짜만 좀 말일로 잘 입력해 주시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자, 우리가 FAT 1급에서는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문제가 안 나오고 입력하는 문제만 우리가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얼마를 반품받았고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공급가액으로 입력했던 마이너스 전표를 입력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TAT 2급은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직접 발급하라고 문제를 냅니다. 예. 발급하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FAT 1급에서 그냥 그걸 보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는 거하고는 스타일이 다르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 자, 그래서 발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로 이제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한번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적법한 수정 사유에 따른 바로 이 수정 사유.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세금 계산서로만 발급해라. 이렇게.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수정 분계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해당 거래 처음 원래의 거래를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전자세금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메뉴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발급 전송. 그러니까 전표를 새로 입력해가지고 발급 전송하는 건 절차가 똑같아요. 자,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6가지 사유가 이 표로 정리를 해놨네요. 환입, 반품이 들어온 것을 말하죠. 반품이 들어왔으면 세금 계산서 다시 수정해서 보내줘야죠. 그러니까 원래 걸 취소시킬 필요 없이 마이너스 몇 개 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계약이 해제돼 버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계약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한해서 이게 필요하겠죠. 예. 우리가 이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니까 계약금 받고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했으면 이 건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변동됐다. 네. 3개월 외상으로 했는데 열흘 만에 돈을 갚으면서 우리가 돈을 빨리 갚으니까 얼만큼 할인해 달라. 계약 조건에 의해서 거래 약정에 의해서 할인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할인해 주는 거 공급가액 변동에 따라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처음에 과세 매출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액이 있는 것으로. 그런데 사후에 거래처에서 이것은 영세율 적용 거래, 즉 수출품 거래이다 라고 증빙서류인 내국 신용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원래 과세 매출로 세금 계산서 발행했던 것은 다 취소시키고, 그래서 취소시키는 거 하나 발행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하나 다시 발급해야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한 장, 영세율 한 장 이렇게 발급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가 또 뭐가 있냐면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재사항 착오. 예, 그래서 날짜가 잘못됐다든가, 우리 아까 작성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면은 그건 기재사항 착오입니다. 예,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여기 나오죠. 필요적 기재사항. 이것이 잘못된 것은 다시 발급해야 돼요. 예, 다시 발급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잘못된 거 어떻게 해요? 예, 취소시켜버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 장을 발급해야죠. 예, 2장이 발급되겠네요.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네,
거래는 한 번 있었는데 담당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2번 발급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 마이너스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한 장만 발급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세어보면 이게 6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되는 경우는 이 6가지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6가지 사유. 6가지 사유 중에서 한 문제 낼 거예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 한 장을 발급하느냐, 2장을 발급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다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해주니까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선 암기할 것은 없어요. 6가지 유형 중에 한 문제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유형 중에 한 문제 나오면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연습한 대로 잘 따라가시면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행과제 6개 중에 첫 번째 6월 1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계약 조건에 의해서 6월 10일로 발급이 되어야 하는 건인데 건으로서 거래처 요청에 의하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요 앞에 6월 1일이라는 것은 원래 세금계산서가 6월 1일로 발급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처에서 요구하기는 6월 10일로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담당자가 6월 1일 날 그냥 해버린 거예요. 10일 앞당겨서. 그래서 거래처에서 아유 이거 그냥 10일로 다시 해주세요. 요구해 온 겁니다. 작성일자는 이건 필요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6월 1일 걸 한번 조회해 보세요. 한림사에 거래가 있는지 6월 1일 걸 한번 조회해 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6월 1일자를 조회해 보면은 한림사께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 한림사 거. 컴퓨터 60개 판매한 거래인데요. 이게 작성일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잘못된 전표의 앞에 체크박스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수정세금계산서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체크해놓고 저 위에 있는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요 단추를 눌러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요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수정사유라는 박스 창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정사유의 요 목록을 보시면은 그 6개가 쭉 번호대로 이게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기재사항 착오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수정하는 것을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누르세요. 누르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확인이라는 단추 있죠? 네, 눌러줍니다. 뭐 빈값이 여기 예 항목 네, 그러면 2번 선택하면 되겠네요. 작성 연월일. 네, 이걸 해줘야 돼요. 네, 여기 매수는 2장을 발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밑에 이제 다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는 창이 팝업창으로 나타나면서 맨 첫 줄에 당초분이라고 있고 두 번째 줄에 수정분이 하나 입력이 되어 있는데 당초분을 마이너스 취소시키는 수정 전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6월 1일 거는 이제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수정분은 이 날짜를 6월 10일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6월 10일 입력하세요. 자, 품명은 엔터 치면 복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숫자는 엔터를 치더라도 복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숫자는 꼭 입력해야 됩니다. 60개 단가 똑같이 50만 원 이렇게
수정분이 마이너스 하나, 날짜 고친 거 하나, 이렇게 두 줄로 작성이 됐죠. 그래서 6월 1일 날짜에 하나, 6월 10일 날짜에 하나의 전표가 여기서 한꺼번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 밑에 확인 단추를 누르면 돼요.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네, 뭐라고 안내가 나오느냐? 수정 세금 계산서 2건이 입력되었습니다. 네, 2건 입력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6월 1일 날에는 마이너스로 처음에가 외상인데 여기도 외상에서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분계가 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지금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월 10일로 한번 조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 10일로 조회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6월 10일 날 또 똑같은 수량의 한림사 전표가 하나 입력되어 있고 분계도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세금 계산서의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당초분의 날짜와 전표의 번호가 이게 이제 세금계산서 비곤안에 이게 인쇄가 돼요. 그리고 분계는 최초의 외상분계면은 이것도 외상분계로 되어 있습니다. 분계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이 뭐냐? 이 문제는 발급 전송하시오라는 문제거든요. 네, 아까 문제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전표 입력까지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발급은 어디 가서 하느냐? 예, 다시 나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좀 날짜를 이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조회하면 되겠네요. 6월 1일부터 예. 6월 1일부터 6월 10일인가요? 네, 6월 10일 날짜로 혼동해요. 네, 6월 1일부터 6월 10일 기간으로 하면은 한꺼번에 이걸 발급할 수가 있으니까 자, 미전송이라고 보이는 줄을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한 번만 체크하면 미전송이 같이 쌍으로 체크가 됩니다.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하고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눌러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2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위에 이 메시지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아래에서 발행 2건의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가는 거 똑같아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여기 날짜는 그대로 날짜가 왔을 거예요. 6월 1일부터 6월 10일.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르면 역시 2개가 보일 겁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전표. 그래서 발행을 이것도 2번 해주면 돼요. 발행, 확인. 네, 그리고 다 닫아주시면 끝난 겁니다. 6월 10일 거나 6월 1일 거에 이제 여기에 전자발행이라고 다 뜨게 돼 있죠.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문제. 원래 날짜 거를 조회해서 체크하고 수정 세금 계산서 눌러서 진행하면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의 사유 중에 기재사항 차고 하나 연습해 봤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또 해보겠습니다.